천안과 아산에서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다수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천안TV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인 독립기념관까지 수도권 전철을 연장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천안시 관내 세 번째 경찰서가 될 천안 동부경찰서의 신설이 확정돼 앞으로 천안 지역의 치안 서비스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의 경계 지역에 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될 예정인 가운데 직접 영향권에 있는 아산시 은복면 주민들이 입지 선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제외됐다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예당저수지에 녹조가 발생해 관계기관들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아산시에서 발생한 교회 집단 감염의 여파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양 도시를 통틀어 100여 명이 넘는 확진자를 발생시킨 이번 사태로 인해 충청남도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검토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들리자 자영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는 그리 탐탁치 않은 모습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영민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 6일부터 진행된 아산시 교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인근 천안은 물론 충남 도내 전체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현재 충남도는 인구가 많은 천안과 아산 지역을 필두로 다수의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 조심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검토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간 3단계 와중에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버텨온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거를 말도 못해요. 제가 지금 그 전에 했었던 삼겹살집, 네네. 거기는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매출이 이제 전년도 대비 비해서 한 8, 90% 정도 떨어진 거니까 배달 위주로 하는 데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 보니까 이게 배달로 간 거예요. 배달로. 그래서 종합해 보건데 50% 이상 그 매스컴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더라고. 요식업 등 자영업 종사자들과 함께 큰 영향을 받는 직종들은 택시나 대리운전 등 우리가 흔히 식사 후 이용하는 서비스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요식업종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많은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하는 게 뭐 8시부터 한 11시까지 일하면 다 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3단계인데 뭐 4단계 할 이유가 없잖아요. 4단계 하면은 지금보다 더 없겠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선 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참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도 충분히 생각하고 해결 방안은 없는지 모색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근 독립기념관까지 수도권 전철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미 천안 동부권 개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지만 늦춰지고 있는 독립기념관 수도권 전철 연장 문제에 대해 이연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천안의 한 시민이 독립기념관 인근까지 수도권 전철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청원을 게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민 이 씨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서울에서 천안까지 1시간 만에 도착하는 반면 천안역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약 7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버스로 가려면 1시간이나 걸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의 전철만 개통되면 천안역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약 10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고 서울 및 지방에서의 접근성이 좋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천안은 이미 수도권 전철이 연결돼 있어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전철이 연결된다면 독립기념관을 우리 민족 정신과 문화를 배우고 알리는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14일 오전 11시 현재 1,369명이 동의를 한 상태로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수도권 전철 1호선이 독립기념관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귀초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정부가 2022년 예산안에 천안 동부경찰서 신축을 위한 설계비 등 국비 6억 1,900만 원을 편성해 천안의 세 번째 경찰서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는데요. 이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 박승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구 70만 명을 바라보는 천안시에 드디어 세 번째 경찰서가 건립됩니다. 최근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 가칭 천안 동부경찰서 신축을 위한 설계비가 포함된 국비 6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로써 천안은 기존 동남 서북경찰서와 함께 시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를 더욱 세밀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서북경찰서의 경우 관할 인구가 2019년 기준 39만 명으로 전국 1급지 평균인 30만 명을 크게 상회하고 총 범죄 건수 역시 1만 3,338건으로 이 역시 전국 평균을 크게 뛰어넘고 있어 천안이 세 번째 경찰서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환영하는 분위기죠. 천안이 치안 수요가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치안 수요를 분담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치안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겠죠. 한편 천안 동부경찰서는 오는 2026년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비 약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이 최근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했던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충남도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9%가 충남교육청이 코로나19 상황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충남교육청의 청렴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64.5%가 청렴하다고 답했고 과거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15.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교육정책 중 잘한 정책으로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민주시민교육과 교육복지 실현이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 미래 교육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학습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교육과정 운영, 교육복지 확대, 인문소양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생태교육 강화 순으로 꼽았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57.8%가 김치철 충남교육감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잘못한다는 응답도 20.9%로 나타났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시 축구단의 사령탑 김태형 감독이 팀과 2년 더 동행하게 됐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은 최근 리그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등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김 감독과 재계약을 하며 2023년 K리그 진출 때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천안에 부임해 감독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한 김태형 감독은 특유의 형님 리더십을 통해 올 시즌 K3 리그에서 팀을 선두권으로 이끌고 있으며 국가대표팀과 프로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천안시 축구단을 한 단계 높은 팀으로 도약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산 외암 민속마을에서 매년 가을 진행되던 지풀 문화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2000년부터 외암 민속마을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우리 조상의 슬기와 숨결을 찾아 집과 풀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행사와 재연 행사, 공연 등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어 행사를 주최하는 사단법인 외암 민속마을 보존회 측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2년 연속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안시 백석동의 기존 폐기물 소각장을 대체하는 시설물을 짓는 과정에서 이곳과 맞닿아 있는 아산시 은봉면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천안시 백석동과 아산시 은봉면은
서로 경계가 맞닿아 있어 사실상 한 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그런데 백석동에 위치한 천안시 생활 폐기물 소각장이 기존 노후화된 1호기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질 시설을 둘러싸고 은봉면 주민들과 천안시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유는 직접적으로 환경적인 영향을 받게 될 이들 주민들이 해당 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참여 소식을 늦게서야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최근 천안시는 은봉면 3일 아파트 주민들과 박경기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했고, 주민들은 현행 입지선정위원회를 모두 백지화하고 아산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위원회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뭐 굉장히 격앙돼 천안시가 워낙 잘못했어요. 천안에는 아무도 관계가 없거든요. 주민들이 3일 아파트는 지금 1440세대예요. 3일 아파트는 그대로 들어가고 그 옆에 장미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예. 태원 장미 아파트, 산동 1이 여기 합치면 지금 2000세대예요. 예. 아유, 어마어마한 거죠. 박경규 위원장은 차후 박상돈 천안시장과 오세현 아산시장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낼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행정주체인 천안시는 이제라도 아산시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계획도 안 잡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이제는 점차 이제 하려는 단계죠. 일단 계획으로는 확정이 된 거고, 이제는 주민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확정을 지어야 하는 과정이죠, 이제. 오래전부터 사실상의 공동생활권으로 살아온 천안과 아산이 이 문제를 어떤 슬기로운 방법으로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주크박스 뮤지컬 사랑했지만이 다음 달 2일 아산시 신정호 야외 음악당에서 초연됩니다. 2021년 아산시 문화예술 명품 브랜드와 사업 선정작인 사랑했지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물원, 유리상자, 강승원, 한동준, 김광석 등 유명 뮤지션들의 감미로운 음악들과 함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연에는 JTBC 히든싱어 왕중왕전 우승자 출신인 최승열 배우와 뮤지컬 김종욱 찾기 등 다수에 출연한 정서희 배우가 나설 예정이어서 뮤지컬 팬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충남 청년의 날을 맞아 충청남도가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충남도가 도내 청년들에 대한 구직 비용과 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나섰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11일 제2회 충남 청년의 날 기념 행사를 통해 내년도 충남 청년 희망카드,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공모 사업 등 3대 청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사는 구직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구직 준비 경비와 문화활동, 건강관리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와 관련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꿈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모 사업은 경제 일자리, 사회복지, 문화관광, 농림어업, 능력개발 등 5개 분야에 걸쳐 추진하게 됩니다. 충남도가 도내 청년들에 대한 구직 비용과 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적극 나선 만큼 청년들의 꿈을 펼치는 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예산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예당호에 최근 녹조가 발생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사고 있는데요. 이곳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도 방제를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산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예당호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도내의 명소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곳에 최근 녹조가 발생하며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관계기관에 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름과 초가을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녹조는 지난 6월부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 약 3개월이 흐르는 동안 예당호의 물을 초록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도 방제에 열을 올리고 있었지만 아직은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녹조 제거선 운영 중이고요. 저번 달에도 저희가 방제를 했거든요. 저번 주에도 제가 나가봤는데 그렇게 좀 아직 심한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아직 뿌릴 정도는 아니어서 좀 경과 좀 지켜보고 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달부터 방제하기 시작했고요. 예. 6월 달에 처음 방제했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관찰은 되는데 제가 매번 뿌릴 수는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경과를 살펴보다가 이제 뿌리고 있거든요. 예당호 출렁다리로 인해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인 예당호의 환경이 언제쯤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코로나로 명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마음만큼은 풍요로운 가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